주춤하던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남의 여름축제도 모두 취소 사태가 잇따르면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목포 사막도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구포차와 유람선이 잇따라 운영에 들어가면서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LG 헬로비전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각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광양시의 주요 민원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덴탈 마스크가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실제 효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포 항구포차와 해상크루즈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항구포차는 임시 운영에도 많은 사람이 몰려 인기를 예감할 수 있었는데요. 침체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장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게를 환기시키고 손님 준비는 물론 테이블까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상 영업을 시작하는 목포 항구포차입니다. 항구포차는 사막도에 15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낙지와 민어, 홍어 삼합 등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혹시 목포에 관광객들 오신다 하면 항구포차에 꼭 와보셔가지고 정말 좋은 뷰가 또 있거든요. 바닷가와 케이블카와 그다음에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도 보이고 이 넓은 공간을 정말로 많이 와주셔서 모든 마음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막도에는 또 하나의 명물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사막도 크루즈와 유달산 크루즈가 매일 5차례에 걸쳐 목포 신항 등을 운항합니다. 유람선을 이용할 경우 목포대교와 평화광장, 갓바위 등 지역 대표 관광지를 바다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케이블카와 더불어 목포의 천만 명 관광 시대를 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포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사막도 크루즈와 유달산 크루즈는 목포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아마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4대 관광도시 선정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관광 거점 도시 사업 등을 통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거점 사업 일환입니다만은 바다 분수도 상당히 지금 봐도 크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시 정말 바다 분수와 또 불꽃 또 해양 무대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경연까지 합쳐서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목포시. 코로나19 여파로 목포는 물론 전국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해상 케이블카와 항구포차, 해상크루즈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통해 서남북권 관광 거점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남 지역 봄축제가 모두 취소됐죠.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면서 여름축제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대표 여름축제인 정남진 장흥물축제. 하지만 코로나19의 산은 넘지 못했습니다. 장흥군은 오는 8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제13회 물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취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 66.5%가 나왔어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안건을 올렸더니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앞서 신안군과 무안군은 6월과 7월에 각각 열기로 했던 병어축제와 연꽃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전남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가을 축제 취소 여부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월 예정된 장흥통합의학 박람회도 현재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이달 중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거나 취소된 축제에 대해 지원받은 예산 집행 재량권이 해당 지자체로 부여됐다는 것. 기존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 기준이 축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마케팅으로 국한돼 있었지만 기준을 완화해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개선, 축제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비 역시 축제 관련 업종 지원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 프로그램으로 확대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기준 변경한과 유사하게 기준을 조금 확대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 사업은 조금 내년 사업은 올해보다 조금 더 질 좋은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취소된 전남 지역 축제. 지원받은 국도비 사용은 한결 수월해졌지만 축제 취소에 따른 지역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지난해 광양에서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을까요? 최근 광양시가 지난해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광양에서 나온 민원들을 주요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5개 광고물 정비, 주민신고제 횡단보도, 횡단보도 모퉁이 등이 눈에 띕니다. 주로 교통, 환경, 안전 분야 민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봐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교통 관련 민원이 74%로 가장 많았고 환경이 9%, 안전이 6%로 뒤를 이었습니다. 건수로는 교통 민원이 9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신고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통민원 1위는 불법 주정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장애인 전용구역, 주민신고제 모퉁이, 전기차 충전소 등의 글씨가 눈에 띕니다. 장소별로는 중마동에서 그중 시청 앞 사거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광양읍, 광영동 등 곳곳에서도 관련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교통민원 2위는 33% 비율로 도로 보수가 차지했습니다. 주민신고제 횡단보도, 횡단보도 모퉁이, 보도블럭 정비, 도로 시설물 등이 눈에 띕니다. 시설물과 노면 파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보도블럭이나 차량 진입 방지대, 보행로 등이 부서져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이 많았던 환경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5개 광고물 정비, 현수막 정비 등의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수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광양시는 대부분이 불법 현수막 플랜카드로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등에 대한 불편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전했습니다. 환경 분야 민원 2위는 쓰레기 관련으로 13%를 차지했습니다. 키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쓰레기 방치, 방치 투기 등 해묵은 불법 투기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12,000여 건을 분석해 나왔습니다. 광양시는 결과를 토대로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곧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미 이번 주 초 중부지방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폭염이 찾아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때문에 올 여름은 더욱 힘들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가 한 여성을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중부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9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던 보건소 직원이 탈진해 쓰러진 겁니다. 지난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841명, 사망자도 11명이나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욱 무더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내륙에 위치한 고온 건조한 열적 고기압과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평년보다 매우 무더운 날씨, 즉 폭염이 나타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한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야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 노동자들은 더위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폭염일 때는 정말 많이 이렇게 땀도 나고 많이 힘이 들죠. 미세먼지랑 황사가 있을 때도 이제 가끔 착용은 하지만 지금은 아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더울 때도 쉴 때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태로 근무를 해야 돼서 그런 점이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온열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폭염 시 꼭 적절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마스크는 온열 질환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중심 체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많이 하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로 교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온열 질환. 코로나19가 사회를 바꿔놓은 지금 시민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가볍고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가 인기입니다. 하지만 딱 봐도 보건용 마스크보다 얇아 불안하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차단 효과는 어떨까요? 한보모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마스크가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형광 잉크를 활용해 차단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쓴 사람이 기침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형광 물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뿌렸습니다. 94% 이하의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KF94 마스크. 바깥으로 새지 않고 형광색만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보건용 KF80 마스크입니다. 밖으로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필터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형광색이 좀 더 진하게 묻어납니다. 차단율 55에서 75%인 덴탈 마스크는 어떨까? 보건용 마스크보다 형광색이 훨씬 진하고 중간중간 방울도 맺혔습니다. 하지만 형광 물질이 마스크를 뚫고 나가 종이에 묻지는 않았습니다. 패션 마스크로 불리는 폴리우레탄 소재의 마스크도 실험해봤습니다. 형광 물질은 안쪽과 바깥쪽은 물론 마스크를 통과해 종이에도 묻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낀 사람에게 외부 침방울이 튀기는 상황을 가정해 바깥쪽에서 형광 물질을 뿌렸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건용과 덴탈 마스크 모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침방울을 차단하는 거에는 충분한 효과가 덴탈 마스크도 있고요. KF94나 80 이런 것들을 쓰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덴탈 마스크를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쓰기 전과 그다음에 이제 벗을 때 이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 종사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덴탈 마스크는 현재 49만 장인 하루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목포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16개 분야, 46개 지표에 걸쳐 평가를 받은 결과 재난대응과 복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에 선정되면 정부 표창과 포상금, 특별 교부세가 주어집니다. 재난관리평가는 공공기관의 재난 분야 전반에 걸쳐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장마철을 대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등 543개의 시설로 가축 분뇨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왔을 때 불법 행위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양시는 6월 말까지 단속 계획을 홍보하고 7월부터는 암행 순찰과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이 무분별한 어업행위를 막기 위해 무허가 바지선 철거에 나섭니다. 신안군은 불법으로 개량한 안강망이나 실뱀장어 어구인 바지선에 대해 다음 달부터 철거 작업을 위한 행정 대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앞서 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어구 71척에 계고장을 부착했습니다. 진도군이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목표로 이른바 그린 뉴딜 플라워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진도군은 사업비 51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도시숲과 입체 거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진도읍 시가지는 꽃길 조성은 물론 가로경관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장흥군이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또는 이동식 단속 차량에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단속 경고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1일 이외까지 단속에 앞서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되며 경고 문자를 수신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간별 단속 유예 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장기 휴관에 들어갔던 순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주간 보호시설이 정상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주간 보호시설 3곳을 오는 15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분간 집단 그룹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소규모 그룹 프로그램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무료급식은 시간대별로 분산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배식할 방침입니다. 목포대학교가 대면 방식으로 기말고사를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각 학과들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포대는 각 강의실별로 소독과 방역 작업을 마무리한 뒤 18일부터 24일까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기말고사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과정 역시 접촉을 줄이기 위해 간격을 최대한 넓히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시험에 앞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방역 수칙을 꼼꼼히 살펴본 뒤 시험을 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고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22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낮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70에서 최고 150mm며 많은 곳은 20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5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습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은 더위가 주춤하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더운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안개가 끼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감전 사고는 장마와 호우가 시작되는 6월부터 8월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장갑이나 의류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말고 전기 설비를 살펴보기 전 분전함 차단기를 먼저 내리고 작업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